사랑하는 영상방송과 1학년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세민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의사소통 능력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과의 소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소통 그 세 번째,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목차입니다. 첫 번째, 친구 및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친구 관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친구와의 건강한 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및 친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고생 때 모습이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또 초등학교 친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 나누고 있나요? 네. 자, 친구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는 친할 친자에다가 오래될 구자입니다. 한자어가. 자, 그래서 그 뜻이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이걸 바로 친구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친구란 무슨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하면 어떤 친구가 떠오르나요? 네, 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친구란? 네, 눈을 뜨시고요. 이렇게 많은 생각이 교차하죠. 나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의미인가? 또 내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던가? 그 친구의 이미지가 확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구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때론 아프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 친구 관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재밌죠? 이렇게 대학 친구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네요. 이 친구는 이 둘을 다 알고 이 친구는 이 친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 이미지 많이 패러디된 거 맞죠? 여기가 남자고 여자친구 혹은 여기가 여자고 여기가 남자친구 이렇게 패러디된 그림 많은 또 의미를 시사하고 있죠. 자, 친구 관계는 말 그대로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친구 관계가 돈독할수록 좋을수록 여러분 삶은 기쁘고 즐겁고 할 거예요. 반대로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 친구 관계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 그 친구도 그렇고 좀 서로 찜찜하거나 아프거나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친구 사이 인간관계,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삶을 즐겁게 살고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친구와의 소통을 오늘 주제인데, 즉 친구 사이, 친구끼리의 소통을 친구와의 소통이라고 그러겠죠. 네. 자, 친구 관계의 정을 보통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신적 유대감을 바로 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우정이 깊을수록 그 친구 관계는 더 소중한 관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챕터.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유독 친구 관계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의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겠죠? 그렇죠? 예, 왜 친구 관계가 이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청소년기에는 자율성과 친밀감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자율성과 친밀감이 중요할까요? 네, 이 자율성은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는, 스스로 독립하는 자율성이고요. 그런 시기에 친구 관계가 형성되면서 친구 간의 친밀감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자, 그동안 어렸을 때는 보통 유아 시절,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정도까지는 부모와의 의존 관계가 커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부모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 관계가 그때까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존 관계가 근데 한 중학생 시절부터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또래와의 관계로 변화하는 분화 과정을 겪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가족 내에서 가족끼리만 또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그 관계가 중요했는데 조금씩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같은 나이를 보통 또래라고 그러죠. 또래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또래는 뭐예요? 우선 나이가 같아요. 학년이 같죠? 또 생각하는 게 거의 같은 무렵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개별화 과정. 이게 곧 아까 말한 자율성, 독립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친구 관계가 잘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부터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율성과 친구 관계의 친밀감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제 쭉 다양한 영역에서 쭉 발달할 가능성이 커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또래 집단, 나이가 같은 집단에서 바로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 챕터로 친구 관계 일반적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친구 관계는 대등한 이치의 인간관계예요. 뭐가 대등할까요? 나이가 같아요. 사는 지역이 거의 같아요. 학교가 같아요. 학년이 같잖아요. 그죠? 학년이 달라지면 어떻게? 선배 관계, 후배 관계가 되는 거죠. 동학년, 동급 학생끼리는 대등한 이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친분도 지역이나 뭐 학교나 같은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거의 부모님의 사회적 신분도 비슷한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나이, 지역, 학교, 학력, 사회적 신분 등 비슷한 사람과 맺는 친밀한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대등한 이치의 인간관계라는 거. 그렇죠? 따라서 대등하다는 게 뭐야? 수평적 관계를 말하죠. 수평적 관계의 속성을 지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주적이에요.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종속 개념이 아니에요. 수평 개념. 가장 민주적인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자, 둘째. 친구 관계는 가장 순수한 인간지향적인 대인관계예요. 인간지향적이다. 뭘까요? 유불리를 안 따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필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 사회인들은 직장인들은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죠. 여러분 뭐 초중고 때 비즈니스 관계를 접근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불리 같은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에 대한 친구에 대한 호감과 우정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호감과 우정이 친구 관계 유지의 주요 요인이다. 자, 친구 관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친구 관계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이니까 여대생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친구 관계,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감동 영화 안녕 나우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2017년 12월에 개봉된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인데요. 감독의 중국상이고요. 두 여주인공 둘도 없는 이 친한 친구 관계를 나누는 안생 역에는 주동우 배우가, 7월 역에는 마사순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또 이 둘 사이에 운명적인 남자가 가명 역에 이정빈 배우가 출연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한두 번 겪었을 그 운명적인 우정 또 운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녀 시절 만나서 우정과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어른이 되면서 이별을 배우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친구를 더 사랑하는지 이런 갈등에 쌓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또 재회하게 되고 하여튼 이 두 소녀가 대학생 성인이 되면서 14년간 함께 우정을 간직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의 아픔으로 엇갈려가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닮아가고 그리워했던 두 소녀의 애틋하고 찬란한 청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지금 친구와의 소통을 생각하면서 잠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몸을 숨길 수 있을 것만 같은 보호색이 가득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정의 향기를 벌써 느끼셨으리라 짐작이 가는데요. 오늘도 한 건은 다람쥐를 쫓다가 운명처럼 만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서로의 뒤를 봐주는 돈독한 사이인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 7월이는 고등학교에서 안생이는 직업 학교를 다니면서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같은 곳에 있었죠. 7월이의 엄마는 안생이를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는데요. 친구와 단둘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아주 짜릿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안생이의 자취방에 가서 또란또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남자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자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런 애는 엄마 친구 아들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게 분명해. 낯선 곳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당당한 언니 안생입니다. 엄친아가 실존 인물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거든요. 그대로 직진입니다. 얘의 정체는 뭐지? 걸크러쉬 터집니다. 락커 오빠 뒤에 타고 떠나는 우리의 안생.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강렬한 첫인상 남겨주시고 떠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꼭 심쿵하는 장면에서는 도서관 책 선반 사이에서 대화하죠. 7월이는 안생이의 조언으로 고백 날리자마자 바로 뽀뽀도 날려줍니다. 소가명은 놀란 듯 하지만 싫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둘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미성년자 출입 불가는 가뿐하게 무시해주시고 클럽을 방문해줍니다. 얼빠진 소가명을 대신해 안생이가 선수 칩니다. 내가 잡벅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계속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지? 신경 쓰이게 왜 이러실까? 물 달라고 할 때 맥주 주고 컵 달라고 할 때 술잔 주고 물은 작은 술잔에 따라줍니다. 반항기 가득한 질풍노도의 시기죠. 오토바이 태워줄 때부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바로 무대로 뛰어 올라가서 당당하게 한 곡 뽑아 봅니다. 셋이서 소원 빌러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7월이는 소가명에게 둘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소가명과 안생이는 소원을 빌어봅니다. 평소에 매일 하고 다니는 목걸이를 안생이도 알고 있었는데요. 어디 진품명품 시간도 아니고 진하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목걸이를 보다가 아차 눈이 맞아버린 거죠. 남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죠. 엄마 몰래 야한 거 보다가 들킨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만 그래?
안생이는 라커 오빠를 따라 떠나겠다고 합니다. 기약 없이 떠나는 길이기에 5년 동안 단짝 친구이자 다음에 가던 안생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죠. 7월이는 이별이 슬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소가명의 목걸이가 안생이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둘이 나 몰래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안생이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7월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소가명과는 아직도 잘 만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안생이는 배를 타고 유랑합니다. 7월이는 은행에 입사를 했고 안생이는 이제 떠도는 삶에 지쳐가는 것 같은데요. 소가명은 대학 졸업 후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7월이는 같이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둘은 잠시 각자의 생활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소가명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생이도 훌쩍 돌아와 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고 같이 여행도 떠납니다. 어렸을 적 같이 뛰놀던 그 느낌 그대로 숙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7월이의 리드로 호텔에서 묵게 되죠. 除你家之外，我睡过最……这样我工资就没白攒了。 소가명 전화에 감정이 미묘한 가운데 저녁을 먹으러 나옵니다. 看我的， 7월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안생이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미묘한 자존심 세우기와 감정 싸움이 오가는 가운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接着喝呀。我有男朋友。我们也有女朋友。别戏弄妹妹了，我这个朋友平时不怎么。 안생이가 한 병 다 먹던 모습이 생각나서 오기가 듭니다. 你们先过一会儿找。我想吃龙虾，还是点什么龙虾呀？吃龙虾吧。我这些年 안생이는 그동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7월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분 좋게 여행 와서 이제는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 다 취한 것 같은데 이래서 술이 무서운 겁니다. 평소보다 막 나가는 거죠. 什么可哭的？ 호텔방에 들러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고 훌쩍 나가버립니다. 자는 척하던 7월이는 떠나는 안생이를 붙잡으려고 나가지만 둘은 한마디 인사 없이 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소가명은 고등학생 이후 7년 만에 안생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望你们生意人。这些年过得怎么样啊？ 7月他很好，他不喜欢离开家，都是我回去。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캐나다로 갈 거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선수를 치는데요.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카페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생이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안생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딱 문 앞에 7월이가 있는 거죠. 7월이는 소가명이 연락이 없자 직접 찾아왔던 거죠. 여자의 촉은 정말 위대합니다. 突然就给死了，给你妈妈，我就是命不好。 남친이랑 같이 있는 모습에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친구를 몰아세우는데요. 이 정도로 싸운다는 건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겠죠? 어렸을 때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던 친구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구보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你给他抱到床上去吧。 7월은 소가명에게 통보하듯이 한 달 뒤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프로포즈는 달콤하고 달달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비장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소가명은 7월에 은행에 방문을 해서 집 키와 전재산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 살짝 그늘이 있을까요? 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거죠. 결혼식 당일 소가명이 사라집니다. 终于离开了家，不知道该飞哪。 7월은 그 일을 기점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평화롭고 예측 가능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불안하지만 익사이팅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안생이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둘은 싸운 그날 이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따뜻한 집에서 잔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둘은 엇갈린 서로의 모습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이야기가 피어올랐지만 마음속에 반직합니다. 7월이는 도망간 소가명이 안생이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생이는 아무 일 없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믿었던 거죠. 七月没有，七月心里很清楚，自己和安生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어준 장본인 소가명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잼잼 꿀잼 명동 선배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소가명이 인터넷 소설 마지막 장을 넘기는 부분에서 끝납니다. 뒤에 생각지 못했던 반전의 반전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맺음을 맺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2017년 개봉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중국 영화입니다. 두 여배우 주동우, 마사수는 53회 금마당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정말 둘의 연기 케미가 놀라웠습니다.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았던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눈 반짝 친구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두 사람이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유리컵과 같아서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와장창 부셔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감동 영화, 소녀 감성, 또 여러분에게 친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중국 영화였습니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자료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 관계의 일반적 소통 일반적 특성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셋째, 친구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예요. 그렇죠? 친구하면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과 제약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친구 관계를 맺고 푸는 것, 개인의 자유죠. 나의 자유, 친구의 자유입니다. 네, 자신을 가장 자유스럽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관계. 아까 안생과 7월의 친구 관계, 거기서 같이 연상이 되죠. 넷째, 삶의 체험이 유사해요. 그렇죠? 같은 또래, 같은 나이 지역, 같은 나이에 같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체험이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를 잘 이해해요. 서로를 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영역이 가장 넓은 관계예요. 그렇죠? 공유 영역이 가장 넓은 인간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다섯째, 친구 관계는 구성력이 적어요. 꽉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처럼 반드시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구성력이 적기 때문에 해체되기도 쉬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쪽 친구도 만나고 저쪽 친구도 만나고 이런 그룹이 결성됐다 해체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그룹이 친구 간에 새로운 그룹이 생기기도 그랬죠. 예, 따라서 친구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친구 관계가 약화되고 파괴되기 쉬운 인간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 아까 안생과 7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봤듯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굉장히 깊고 넓은 인간관계였어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한 남자로 인해서 또 오해로 인해서 약화되고 파괴되기도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친구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는 열린 결말로 보여지고 있죠. 이게 친구 관계의 특성 5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챕터로 친구와의 건강한 소통. 자, 친구 관계, 친구 알아봤고요.
또 친구 관계의 일반적인 특성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친구 간에 우리는 건강한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어린 두 꼬마 보세요. 예, 어깨 동무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 관계 한눈에 알 수 있죠? 예, 건강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 친구 관계일 겁니다. 예. 자, 자기와 친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수용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또 바르게 솔직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친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좋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좀 불편했던 거, 힘들었던 것도 나름대로 반성해보고 성찰해서 그 자신과 친구를 깨닫고 그 우정을 더 돈독히 해나가면 되겠죠. 네. 자,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을 먼저 하세요. 예, 늘 지난번 자신과의 소통에서 배웠듯이 자기가 무슨 척, 무슨 채, 거짓 허울, 거짓 선입견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가, 그런 멋있는 나, 자기를 인정하세요. 그게 긍정적 자기 인식입니다. 자, 먼저 자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다 보면 자연히 친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친구와 오해가 있고 다투기도 할 거예요. 저번에 냉면에 의해서, 얼룩말에 의해서 하루살이와 개구리, 메뚜기에 의해서 봤었지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 본성대로, 개성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즉, 친구 사이도 각자의 개성, 특성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친구도 기본적으로 다 같아요. 같은 또래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정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또래 집단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다르죠? 예, 이게 개성이잖아요. 누구나 다 같은 듯 하면서도, 특히 또래 집단은 다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다 달라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네. 자, 이거를 그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차별해서 왕따 시킨다, 그런 친구 간의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개성의 차이, 다르다는 것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 그래야지만 편안히 서로 간에 친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긍정적 자기 개념, 긍정적 자기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탕에서 친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친구와 건강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친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제대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이 바로 친구와의 건강한 소통입니다. 자, 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서로의 자아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소통이란 자신과의 소통에서 배웠을 때 열린 자, 오픈 마인드로 나도 열고 상대방도 열고 나도 열고 친구도 열고 그런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 자기 개념,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 관계에 제대로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와 친구 사이, 나와 친구와 함께 성공하는 소통, 또 행복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친구와의 건강한 소통의 결론입니다. 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를 찾는 소통을 했었죠. 그거를 친구를 찾는 소통으로 연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긍정적 자기 정체성 및 친구의 정체성을 찾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확장해서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친구는 내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친구에게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나와 친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자신과 친구를 연구하라. 예, 나와 그리고 내 친구가 중요한 거죠.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는 또 역사 속의 유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현실적인 나, 현실 속에 있는 친구, 이거를 더 깊이 찾아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과 태도 찾아내 친구와 진실되게 소통하십시오. 네, 지난주 여러분의 삶의 목표나 방식을 어느 정도 찾아보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과 태도, 예, 그것과 같고 그것을 통해 친구와 소통하십시오. 어떻게? 진실되게. 예, 그랬을 때 친구와 나와 진한, 바람직한 우정이 쌓일 겁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되 우정을 위해 정 내 기질이나 성격에 마음이 들지 않다면 과감히 개선해라. 네, 여러분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친구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거나 또 많은 친구들이 내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어떤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고쳐 나가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정 내 기질이나 성격에 마음에 들지 않다면 가강 개선하라. 근데 너무 큰 거부터 고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작은 거부터. 예.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 미시적인 것부터 고치면 노력하면은 차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친구가 원하는 기질이나 성격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와 친구의 매력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세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매력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또 친구에게 얼마나 매력과 장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서로 찾아주고 서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친구와 나와 서로 공감해주고 또 깊은 우정이 쌓이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친구와 함께 소통 및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켜 가십시오. 이렇게 배운 거를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나누세요. 내가 경인여대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꿀팁을 받았어. 이거를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한번 적용해 가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실로 그 친구를 위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우정이, 진실된 우정이 쌓여갈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6가지 결론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기면서 현실 생활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가면서 적용해가면서 할 때 여러분과 친구 사이는 더 깊은 우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친구 관계 속의 소통에 대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대면 수업은 토론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간단한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이 초중고 시절에 또 현재 대학에 와서 우정을 힘들게 했던 또는 현재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찾아보셔서 정리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우정을 키우는 나만의 노하우. 네, 초중고 시절 또는 대학 와서 이렇게 했더니 친구 사이에 나서의 우정이 굉장히 잘 쌓여졌다. 이것이 특별히 나의 노하우가 됐다. 이런 걸 또 3가지를 찾아서 정리해 보십시오. 지난 첫 주자 과제를 했는데 또 드리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가족 속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배울 겁니다. 그럼 그때 이런 짤막한 토론 내지는 이 과제 주제를 드릴 테니까 지금 3주차하고 4주차를 묶어서 한꺼번에 과제로 하시면은 여러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사소통 능력 3주차 강의는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 주제로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 및 친구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의 일반적 특성, 5가지 특성 기억하시죠? 5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친구와의 건강한 소통을 다뤘습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이 뭐 정점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건강 챙기시고 아무쪼록 모든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해서 모든 과목들 온라인 강의도 잘 참여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강의실에서 만날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오늘 3주차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